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8월 20일, 8월도 거의 끝나갔네요. 금요일이고요. 오전 7시 20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시간 진짜 빠르다. 되게 빠르네요. 진짜 올해 초에 그 불장 시작해가지고 막 상승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하반기 8월, 9월 돼가고 있네요. 연말 또 금방 이렇게 오겠죠.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직은 확실한 흐름으로 뭔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롱 쪽을 보고 있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한 마음이시겠죠? 일단 오늘 비트코인 한번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제 조금 많이 하락을 하는가 싶더니 그게 또 반등을 하면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한 2,000달러 정도 순식간에 또 올라온 모양새죠. 그래서 지지 구간은 이제 어제 그래프로 봤을 때 여기를 이제 이탈을 했었는데 삼각수렴 이탈했었는데 그래서 아래 채널로 갔었다 라고 방송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오늘 반등에 성공하면서 그러니까 어제죠, 새벽에 성공하면서 이제 다시 올라온 모습입니다. 사실 이번 하락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코인 자산시장 단독으로 이렇게 뭔가 좀 조정이 왔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세계시장 거시적 경제로 봤을 때 그런 테이퍼링 이슈 이런 부분 때문에 같이 좀 떨어진 감이 있어서 조금 애매했죠, 사실 이번 하락이.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확실히 좀 뭔가 그 지지가 굉장히 잘 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좀 계속 받고 있어서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은데 근데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미넌스가 좀 계속 애매하다. 좀 너무 애매하다. 지금 보시면은 43.7% 정도인데 이거 도미넌스가 쫙 오른 다음에, 그러니까 연말 불장일 가려면은 도미넌스가 최소 못해도 60% 이상으로 가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순환매 그러니까 알트랑 이더 포함한 알트들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알트, 작은 알트들, 미니한 알트들, 뭐 잡코인들 이렇게 올라주면서 순환매를 펼쳐주면서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좀 불장 딱 이렇게 나오면은 굉장히 좀 예쁜 각이라고 보고 있는데, 확실히 이번 하락, 그러니까 5월 18일 하락이죠. 하락 이후에 도미넌스가 좀 상승을 하나 싶었는데 지금 좀 중간에 멈춰서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이죠. 올해 하락 쭉 도미넌스가 하락하다가 이제 정확하게 18일 완전 비트가 쫙 꺾이고 알트는 더 꺾였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오히려 상승을 했었죠. 상승을 하나 싶어서 쭉쭉쭉쭉 50%대까지 가나 싶었는데 중간에 다시 이더를 비롯한 알트들 강세가 계속 펼쳐지면서 도미넌스를 상승시키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도 연말 장세는 좀 이렇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그 사이에 전제 조건이 방금 말씀했던 이 도미넌스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도미넌스 상승을 하려면 좀 이게 메모장에 한번 써볼게요. 썼는데 밑에 썼습니다. 도미넌스를 상승을 시키려면은 일단 불장이 뭐냐, 불장 사이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장 사이클을 가려면은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줘야 돼요. 일단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도미넌스적인 차원에서 입니다. 그래서 왜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해주면 도미넌스가 상승을 합니다. 이건 어떤 이유일까요?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알트코인들이 더 하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는 비트코인 하락이죠. 그러니까 도미넌스 상승에 두 가지가 있어요. 도미넌스 상승, 비트코인 도미넌스 상승에 두 가지가 있는데, 비트코인이 하락할 때 그걸 동반한 도미넌스 상승이 있고, 이때는 알트는 더 하락하는 전제가 있겠죠. 근데 다른 상승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
비트코인만 상승 하는 도미넌스 상승이 있어요. 근데 5월에는 이거였죠. 5월엔 이거였어요. 5월엔 이거였는데 지금 이 순서를 조금 가나 싶었습니다. 6, 7월. 그러니까 저번 달 한 몇 주 전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에서 4만 5천 달러까지 올라오는 그 과정에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이게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고 갑자기 여기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더랑 메이저 알트코인이 상승을 하는 과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더 길게 가주면서 쭉쭉쭉쭉 뭐 비트 뭐 6만 이렇게까지 갔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얘네들이 못 참고 이더 뭐 메이저 알트코인 요즘 굉장히 핫한 알트코인들 많죠. 이런 코인들이 상승을 갑자기 해버리니까 오히려 비트코인 도미스가 상승하다가 떨어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는 그러니까 마이너 알트에서 좀 자발트까지도 펌핑장이 펼쳐지고 있는 약간 불장 사이클이라고 하긴 조금 오바스럽고 약간 뿌띠 불장 그런 사이클이 이제 좀 최근 한 2주? 3주 내에 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좀 감이 오셨나요? 이거 지금 최근 한 달 장세에서 좀 작은 사이클로 이렇게 들어왔었는데 지금 비트코인 도미노에서 또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는 이게 다시 한번 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하락을 뭐 바라고 이러는 건 아닌데 아니 비트코인이 이 상태로 지금 7만 8만 이렇게 가기는 되게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트코인 단독 독주를 해서 그렇게 가던 간에 그러니까 도미넌스 상승이 전제로 된 비트코인 상승이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하여튼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불장이 왔을 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불장이 오려면은 무조건 초기화가 한번 돼야 됩니다. 리셋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였냐, 뭐 17년, 18년 1월에 바닥 찍었었죠. 그 이후로 쭉쭉쭉 올라갔었고, 그리고 작년 코로나 때도 바닥 찍었었고, 그러니까 리셋이 한 번은 돼야 상승할 수 있는 그 구도가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리셋이 만약 5월 18일이었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리셋이 좀 덜 됐다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좀 진짜 하락을 바라는 건 아닌데 이대로는 저희가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불장 이 느낌으로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냥 갈 바에 불장 제대로 갈 거면 진짜 제대로 리셋 한번 하고 가자, 그러니까 이런 마음? 바램까지는 아닌데 아마 좀 시장이 계속 제가 이제 좀 시장을 최근에 보면서 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조금 건전한 조정다운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런 게 비트가 좀 오르면 알트가 계속 더 올라요. 보시면 알트가 계속 막 오르고 도민성이 계속 잡아 먹히는 그런 그림으로 가고 있어서 비트가 이거 상승하기에 좀 좋은 조건은 아니지 않나 라는 저의 지극히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만 해주시고, 아마 도미넌스에 이렇게 좀 집착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집착을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좀 해석이 다를 수 있겠죠. 오늘 얘기가 길었네요. 보시면 되고, 하여튼 비트코인 자체 어떤 추세는 굉장히 좋은 건강한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후오비에서 이제 프라임 8번째 프라임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다음 주 금요일이죠. 27일이면 8월 27일 다음 주 금요일인데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내일, 오늘인가요? 오늘부터인가 내일부터인가 하여튼 일주일 동안 그 후오비 토큰에 대한 스냅샷을 진행을 하고 27일에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프라임 7번째 거 한 게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이었죠. 그때가 APE NFT 토큰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도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후오비 토큰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면은 후오비 쪽 디파이 플랫폼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좀 안전한
TVL 꽤 높고 안전한 디파이 플랫폼을 활용을 하셔서 달러를 맡기시고, 현금이 있다면 달러를 맡기시고요. 맡기신 다음에 후오비 토큰을 빌려요.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되면은 후오비 토큰 어차피 개수가 똑같으니까 갚기만 하면 되고, 대신에 이제 중간에 가격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겠죠. 후오비 토큰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뭐 대출한 거는 뭐 청산당할 일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가지고 꽤 짭짤해요. 왜냐면 이번에 사쿠라 같은 경우도 후오비 프라임 프로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제 꽤 벌렸죠. 한 10만 달러? 10만 달러 기준으로 한 200만원 정도? 버셨던 것 같아요. 10만 달러 기준 200만원이면은 그래도 꽤 짭짤하죠. 한 일주일 정도 스냅샷 한 거니까 전혀 뭐 리스크는 없었고 그냥 순수하게 딱 벌고 깔끔하게 그런 식의 이제 투자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하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만 해보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일드길드,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일드게임즈 YGG 토큰인데, 이 프로젝트에 안데르스 호로이치 A16Z? 하여튼 안데르스 호로이치가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저 발표가 있고 나서 거의 막 30%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젝트도 좀 굉장히 저렇게 투자를 받고 있고 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뭔가 제2의 액시를 좀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일까요? 이런 투자자들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데르슨 호로이치는 좀 근본 라인이죠, 투자처 중에서. 그래서 좀 이런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뭐 지금 당장 사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쿠사마 같은 경우 쿠사마 좀 많이 올랐죠. 최근에는 뭐 폴카닷보다 쿠사마가 더 올라서 뭐냐 폴카닷 뭐냐 쿠사마보다 못하네 막 이런 말들 많이 있었는데, 쿠사마 같은 경우 이제 파라 옥션 같은 걸 다 쿠사마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옥션 날짜가 굉장히 많이 잡혀 있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낸스에서 이제 모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에모박스? 엠박스 토큰은 이제 상장을 했는데, 이제 요거를 뭐죠? 갑자기 이름이 런치풀을 또 동시에 진행해요. 이거는 런치풀을 하고 나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을 하고 나서 런치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수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클레이튼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클레이튼이 바이낸스에 상장을 하고 한 몇 주 동안 클레이튼에 대해서 런치풀을 진행하게 도와줬었는데,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바이낸스에 분부가 남거나 뭐 BUSD 달러가 남으신 분들은 뭐 런치풀 참가하셔서 그냥 공짜 뭐 용돈 반찬 정도 벌 수 있는 돈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FTX 진행하는 IO였었는데 스타 아틀라스 프로젝트였는데, 이제 이건 마감이 됐죠. 목요일 어제 10시였는데, 이런 거는 이제 사실 좀 진입 변경이 높다 보니까 제가 좀 일일이 소개를 못 드렸었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가져와 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바이낸스, FTX, 뭐 후오비 이런 데서 진행하는 뭐 런치풀, 런치패드, 뭐 IEO, 뭐 코인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진행하세요. 가능하다면. 근데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얘네들한테는 이걸 참여하려면, 스타트라스 참여하려면 FTT 토큰이 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걸 참여하기 위해서 그걸 사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후오비 프라임 참가하기 위해 갑자기 후오비 토큰을 사서 진행하는 것보다, 내가 평소에 후오비 토큰이 있고 평소에 FTT가 있고 평소에 분부가 있고 이렇게 가능을 하신 분들만 이런 거 챙겨가지고 참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참여할 때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디파이 쪽, 바이낸스 런치패드나 런치풀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낸스 런치패드, 런치풀 좀 내가 분부에 투자하기가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바이낸스 쪽 덱스 거래소, 덱스 라든지 그런 거, 비너스라든지
프로토콜 이용하셔가지고 달러 맡기시고 분부를 대출을 받으세요. 그 분부 대출 받아가지고 그 대출 받은 분부로 런치패드 진행하고 다시 돌려주면은 딱 깔끔하게 리스크 별로 없이 리스크 프리로 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진짜 소개해드릴까 말까 진짜 되게 고민했었던 프로젝트였는데, 이거는 소개를 제가 굳이 안 해드렸어요. 왜냐면은 저번에도 좀 너무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런 건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쪽 일드 파밍, 일드 옵티마이저 이런 쪽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괜히 따라할까봐 너무, 그래서 이제 소개를 안 드렸었는데 소개를 드릴 걸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제 이건 뭐냐면 클레이 쪽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클레이튼 이 생태계에서도 자체 덱스라든지 뭐 수압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유명한 게 클레이 스테이션이죠. 클레이 스테이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예치도 하고 뭐 풀도 하고 뭐 유동성 공급도 해서 뭐 이자 받고 막 이러고 계실 텐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도 옵티마이저 이런 쪽에 좀 가까울 수 있겠죠. LP를 공급해서 혹은 이제 클레이를 공급해서 자체 거버넌스 토큰 하우스를 갖다가 이제 좀 이자를 받는 개념이라서 약간 바이낸스로 치면 뭐 팬케이크 버니라든지 뭐 구스, 예전 과거 흥했던 구스라든지 뭐 이런 쪽일 것 같은데, 하여튼 요것도 굉장히 이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하우스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어제 0시에 진행이 됐었는데, 하우스 토큰 같은 경우는 최소 0.2에서 1달러 초반까지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8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마켓캡이나 뭐 TVL도 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루 이틀 좀 지나서 들어가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서 추천드리진 않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또 이제 기회가 생긴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어떤 포인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클레이튼이 굉장히 좀 흥하고, 바이낸스 코인이 흥하고, 솔라나가 흥하고, 이더리움은 흥해. 그러니까 프로젝트 플랫폼 코인이 굉장히 흥한다 라고 했을 때, 호비 토큰도 마찬가지로 흥했을 때 이제 이 아래로 덱스, 디파이, 뭐 이런 스왑 이런 게 쫙 나와요. 근데 이제 클레이튼도 그 생태계에서 마찬가지, 뭐 루나도 마찬가지겠죠. 루나, 솔라나 전부 다, 아발란체 전부 다. 근데 이제 클레이에서도 이제 그게 나오고 있었는데, 그럴 때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런 곳에서는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좋냐면, 이런 거버넌스 토큰들 있죠. 하우스라든지 클레이 스왑 풀도 마찬가지예요. 클레이 스왑 풀도 마찬가지고요. 뭐 과거 몇 달 됐었는데 카이 프로토콜 또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거버넌스 토큰들이 다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너스에서는 뭐 비너스 코인, 뭐 유니스왑에서는 유니스왑, 스시스왑에서는 스시, 굉장히 많죠. 레이디움에서는 레이, 세럼에선 세럼, 뭐 루나에서는 그건 없었던 것 같네요. 앵커 프로토콜에서 뭐 앵커 코인이라든지 이런 거버넌스 토큰을 갖다가 나오자마자 초창기에 사세요. 조금, 그러니까 진짜 소액으로만, 뭐 포트폴리오의 1%도 안 되는 금액만 투자하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내가 어제 1달러에 뭐 좀 뭐 1%가 뭐 좀 액수가 있어가지고 500만원 샀어. 그러면은 하루 지나서 뭐 5천만원 넘게 벌 수 있는 그런 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프로젝트이니까, 이런 것들도 다음에 또 만약에 나오면 제가 살짝 맛배기로만 알려드릴 테니까, 방법은 지금 제가 좀 알려드린 대로만 그냥 약간 치고 빠지는, 그러니까 스테이킹 같은 거 좀 웬만하면 하지 마시고, 이거 리스크가 있어. 근데 이게 막상 사람이 APR이 뭐 1000%대 막 10,000%대 나오면은 눈 돌아가요. 지금 이것도 4000%인데 눈이 돌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예치해야겠다 하고 해버리면은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곳에 투자를 하실 때는 무조건 초기 진입을 하셔서 거버넌스 토큰을 조금 사셔서, 한 길게 보지 마시고, 이것도 한 3, 4일 내에 최소 3, 4일 내에
짧게는 뭐 반나절이나 하루 이틀 내에 그냥 거머스 토큰 그냥 바로 갖다 파시면은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다음에 만약에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소개를 해드릴 걸 하고 좀 아쉬웠습니다. 저는 참고로 좀 짭짤하게 썼는데 이런 걸로 잃은 적도 좀 있어가지고 괜히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플레이모였고요. 아마 또 100% 다음 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데 대기업 코인 요즘에 한국에서 좀 많이 클레이튼이라든지 뭐 라인링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가지고 H닥도 예전에 현대에서 2019년? 17년이죠. 17년 이제 몇 월이죠? 내가 17년 12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 12월에 H닥이 스위스에선가? 3천억 정도 ICO를 모집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때는 이미 전고점 때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 4년 동안 침체기를 겪으면서 장도 어려웠고, 그리고 H닥이 중간에 이제 좀 실수를 한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가 메인넷을 잘못 이렇게 해가지고 좀 토큰 자체 생태계가 좀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좀 얘네가 좀 망테크를 타가지고 지금 시총이 1000억 달러, 그러니까 1000억 달러가 아니고 1000억? 조금 넘게밖에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망했었던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망했죠, 진짜. 현대에서 대놓고 타이틀 달고 한 건데 망했죠. 근데 이제 얘네가 이번에 좀 장도 좋아지고 블록체인이다, 뭐 메타버스다, 뭐 NFT다, 뭐 난리가 나니까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막 나니까 얘네들도 대기업 이슈로 빠질 수 없죠. 그래가지고 얘네가 좀 리브랜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즌 이라는 타이틀로 다시 바꿔서 얘네가 좀 진행을 하려고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요. 18년 초였나 봐. 17년 말 18년 초에 스위스에서 3천억을 모았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 망했어요. 이거 소극적인 행보가 아니라 망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좀 얘네가 정비해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소액으로만, 너무 많은 금액 말고요. 얘네는 사실 뭐 핀테크 기업도 아니고 뭐 플랫폼 사업으로 확장한 현대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좀 그런 밸류나 어떤 형태가 좀 다르죠.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고 그냥 조금 좀 남는 금액, 뭐 빗썸에 남는다 라고 하시면 조금 그냥 소액만 투자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냐면 이게 지금 시총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시총이 많이 낮은데 지금 10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카카오에 비하면 이제 뭐 거의 40배, 50배 정도가 차이 나는데 굉장히 작죠. 작은 시총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소액만 해볼만 하지 않나. 이게 만약에 그러니까 만약에가 아니라 나중에 H닥이 추후에 지금 라이즌으로 아마 에어드랍을 해줄 거예요. 라이즌 토큰으로 다시 에어드랍 해주면서 재도약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할 건데 아마 그때 좀 만약에 현대 타이틀을 달고 막 현대 코인이라고 하면 다시 좀 주목을 받으면서 가격이 좀 상승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소액만 하세요. 뭐 막 많이 해가지고 잃지 마시고, 여기에 들어가는 거 기회비용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H닥보다 좋은 코인 훨씬 많습니다. 단지 시총이 낮고 성장 가능성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넣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고 넣으세요. 그런 개념으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횡보를 더 길게 할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만약에 데일리 가이드 한번 내볼까요? 오늘 데일리 가이드인데 부분 익절 최근에 하셨을 거예요. 부분 익절 하셨을 거고 이제 비중을 좀 맞춰줍니다. 비트 4, 현금 4, 알트 2 정도 딱 베스트인데 뭐 사실 알트가 좀 더 많을 수 있겠죠, 지금 장세. 현금 비중은 필수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그리고 지금부터 9월까지 하락 올 때마다 장기간으로 매집을 하세요. 대신에 하락의 전제 조건이 뭐냐, 제가 말한 하락은 비트가 떨어지고 알트가 상승하는 하락이 아닙니다. 비트가 하락하고 알트가 더 하락하는 그런 하락 장세, 그러니까 비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는 장세에서 좀 매집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비트의 도미넌스가 40%가 깨질 시에 비트 혹은 메이저 알트만 매집하시고요. 잡코인을 절대 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60%가 넘는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좀 메이저에서 준메이저 쪽 알트 매집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좀 여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관점에서 좀 매집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락 때 매집을 할 거예요. 말씀드렸죠. 상승할 땐 절대 안 산다고, 하락할 때 산다고.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 금요일인데 고생하시고 아마 8시 정도에 영상이 올라갈 건데 출근하시면서 영상을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고생하셨고, 비트코인 이렇게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방송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